정치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장인 박완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거도 가까이 오고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다? 네, 어린이와 어린이는 없어요. 네, 어린이가 없어서. 네, 그럼 바로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부산 북갑 박민식 전 장관을 공천하면서 3파전이 확정이 됐는데 뭐 당장 첫 번째 일성들을 들어보니 단일화 가능성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자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공천 면접 때 압박 면접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질문이 첫 번째 나왔다죠. 질문이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네. 너 한다 그러면 넌 탈락이다. 뭐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박민식이라는 분이 윤 어게인 아닙니까? 윤 어게인. 예. 그리고 그 지금 보니까 24년, 25년 만 2년치 페이스북을 통째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24년은 분당갑에서 분당을로 또 영등포 을로 또 강서 을로 이른바 그 철새 행각을 했던 그 생생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요. 25년 거는 뭐 헌재 앞에 노숙농성을 한다든가 윤 is back 하고 네. 윤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 심판에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건데 이런 걸 아주 통으로 지었어요. 근데 어제 한 어디 언론 인터뷰 나가서 그 질문을 받고는 우리 사무실에서 지은 건지 뭔지 자기는 모르겠다. 아몰랑 해버리더라고요. 또 어찌 보면 이게 자신의 어떤 그 좀 치부 아니에요. 이거를 통째로 지워버리고 누가 지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너무나 무책임한 대답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박민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나 연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그 한동훈 후보 측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뭐 언급한 적조차도 없습니다. 일단 3파전이 사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였고 그게 확정이 된 건데 일단 단일화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일성은 안 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박민식 후보가 지역 연고는 굉장히 강한데 어쨌든 출발이 가장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선거에서 이제 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는 무엇으로 구도를 만들려고 할까? 아마도 이제 연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이 이 지역의 이제 가장 이 지역 출신 출신이다. 후보다라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그런 그 연고를 내세우는 구도 전략이 많이 희석됐어요. 어쨌든 한동훈 후보도 내려와서 자리를 좀 잡았고 하정우 후보도 그 지역 출신이죠. 넓게 보면. 네, 부산 뭐 출신. 예, 북구 출신은 네. 아니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 동네였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잘 안 산다 가기.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보수의 재건과 혁신 네. 이런 자기 출마의 명분과 비전이 뚜렷하고 하정우 후보는 뭐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박민식 후보는 선거를 뭘로 치르려고 할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일화 문제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일화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이 단일화가 되기 어려운 그 구도라고 생각해요. 앞서 이제 네. 신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 후보의 지지층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도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거죠. 겹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네. 두 후보의 산술 합이 그 안 나타나요. 그렇게 그 단일화를 했을 때 오히려 줄어듭니다. 확. 이 얘기는 이제 이탈이 있다는 거잖아요.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단일화가 성사가 되기도 어렵고 해도 효과가 없고 당사자들도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데다가 그 지지층 간의 감정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이런 경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선거를 손 놔버려요. 설령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의 입장에 보자면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이제 친윤 후보였고 또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불분명한 후보였는데 그 후보가 뭐 스스로 접는다면 모르되 그게 아니고 마주 앉아서 룰을 협의하고 네. 뭐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이라는 출마의 명분하고 안 맞아요. 그 순간에 보수 재건. 한동훈 지지층 속에는 네. 국힘 심판 여론이 있거든요. 국힘 심판 지지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날 겁니다. 네. 그럼 단일화 하나마나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그런 인위적인 단일화, 내지는 공학적인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결국 표심으로 네, 누구한테 표심으로. 표를 주는 게 부산에서도 의미 있는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네. 살리는 거냐. 뭐 이걸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3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 3파전이 확정됐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정된 구도지만 확정된 건 선거가 되게 임박한 상황이라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뭐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겠지만 계속 단일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는 못 이기고 저쪽 이기게 해주는 거 아니냐 라면서 패배의 책임은 그럼 누구 거냐, 패배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계속 따라는 다니겠지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박민식 후보는 최근에 이제 그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고성국 씨한테 형님 하면서 이제 네. 친근감을 나타내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윤 어게인 극우로 보는 거, 그 한동 후보 측에서는요, 극우는 그 가짜 보수다. 근데 가짜 보수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 좀 박원석 의원님 말 지적하셨죠. 네. 보수 재건한다? 네.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북구의 이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사실인데, 네. 그 현실을 보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내거는 게 지금 무소속 후보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 목표지만 이번 그 북구갑 선거가 이재명과 장동혁을 동시에 극복하는 일타 쌍피 선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래야 보수가 재건이 돼야지만 이재명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쪽의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을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합니까? 이 장동혁으로는 이재명 정권 견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뽑아서 보수 재건을 시켜줘야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간지가 한 30분이 안 됐는데 네. 다니면 다닐수록 많은 이제 대화와 현재 분위기가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양자 구도가 삼자 구도보다는 양자 구도가 구도상 그 당선 가능성은 높은 건 맞죠. 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길을 보수 재건의 힘은 그 길은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라고 봅니다. 쉬운 길을 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3파전이 계속 유지될 네. 수 있고 거기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한데 당장 뭐 당내에서 지금 한지아 의원 문제로 이제 불거진 뭐 개소식에 간 걸 두고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든지 이제 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다시 또 당내에서 충돌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징계 제명으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상이 네. 있는 거죠, 여전히. 그게 뭐 겉으로는 그냥 살짝 덮인 거일 뿐이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한지아 의원이나 또 뭐 박정훈 의원도 언론에 네.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징계하려면 해라 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두 개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 하나는 애초에 그 징계나 제명이 잘못된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부당하게 제명당했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고,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다.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고, 네. 또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는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 제명당한 후보고 무소속 후보인데 거기를 지지하는 게 그건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 아니냐. 네. 보기에 따라서는 뭐 양쪽에 다 명분이 있는 얘기인데 계속 충돌할 거예요. 근데 선거 중에 저거를 또 뭐 윤리를 열어가지고 징계하고 제명하고 이러면 적전 분열이잖아요. 적전 분열. 그러니까 선거에 사실 도움이 네, 되진 그게 이제 않겠다라고 보는 당 거죠. 지도부로서는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자중질환을 노출하는 거고, 그 자중질환을 노출한다는 건 장동혁 리더십의 한계를 또 한편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쟁점을 만들지 말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뭐 여러 의원으로 저게 확산되거나 이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뭐 그렇게 할 것 같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거 이후에 뭘 하더라도 해야지. 그건 그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의 어려움은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네. 캠페인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이 제약 요인들이 있고 그만큼 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3당 후보로서 재선거도 치러보고 네. 당의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이게 확실히 양당의 조직이 있는 선거하고는 캠페인의 모습이 다릅니다. 큰 길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데 네. 저기 이제 만덕 같은데 그 부산 북구 같은데 오래된 동네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골목 깊숙한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조직이 신도시는 충분하지 않아서. 신도시는 상관이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저런 데 조금 달라요.
이제 그런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이게 관건이고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의 바람과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나 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갖고 있는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 이것 간의 대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북구 주민들의 여론이 어디로 그렇죠. 흐르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론조사가 조금 이렇게 편차가 막 있어요. 여론조사마다. 이게 조금 더 보면 이제 추이가 잡힐 텐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로서 관건은 박민식 후보하고 차이를 빨리 벌려야 됩니다. 빨리 벌려야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쏠림 현상이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선거에서. 되는 쪽으로 표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게 팽팽하게 간다. 이러면은 그 밴드웨건이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이제 초조해지기도 할 거고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올 거고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박민식 후보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느냐. 그래서 2강 구도를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민식 전 의원 또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두 분의 경쟁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는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5월 10일에 이제 개소식을 같은 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같은 날 하는데 이거를 먼저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먼저 결정하고 먼저 공지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민식 후보는 어제 공천 받고 나서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서 또 당장 주말이긴 하니까요. 예, 네. 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지금 그 부산 북과 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네. 주빨 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낮에는 빨간 옷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하는 척하고 네, 빨간색 옷 입고 어. 밤에는 하얀색 옷 입는 거예요. 주빨하고 밤에는 한동훈 도와주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단속용이 아닌가. 뭐 본인은 그렇게 우연의 보신다? 일치래지만 네. 아니 한동훈이 그날 그 시간대에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똑같은 시간대에 걸어놓는 거는 아마도 그 단속용이라고 보는데 참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징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동혁 쪽에서는 한동훈 쪽 징계를 하겠다 그러고 어제 또 새로 밝혀졌지만 저 2차 종합특검은 또 한동훈을 또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네. 출금을 시켜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이게 대북 불법 송금 수원지검 수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래갖고 출국 금지 시킨 건데 지난번 민주당이 국조특위 할 때는 나 불러달라 할 때 그 불러주지도 않는데 출국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운명이 참 묘한 건데 이재명 쪽과 장동혁 쪽 양쪽에서 협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산 사람들 이 기질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부당하게 누르는 그걸 보면요. 거기 확 들고 일어나는 과거 부마 항쟁이라든가 1985년 2.12 총선 당시에 네. 그때 부산에서 그 신민당 돌풍이 분 곳이 부산입니다. 뭐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런 부산 시민의 그런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상황 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천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곳이 있죠. 부여 청양입니다. 네. 정진석 전 이제 비서실장의 문제를 놓고 안 그래도 김태흠 지사가 월요일에 이 시그널에 출연해서 원래 예비후보 등록하려다가 보류했다. 당이 결정하는 거 보고하려고 한다. 라면서 아직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재공모 한다고 네.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뭐 이제 국민 눈높이 이런 걸 얘기를 했고 네. 전체 선거의 그 승패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저 다른 현상이 선거에도 영향을 분명하고 줄 수 있다. 당내 반발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뭐 공천 안 주면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5선의 국회 부의장을 지낸 당의 대표적인 중진인데 그 뭐 선당우사라는 측면에서 봐서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런데다가 이분은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 뭐 추경호 의원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된 사람도 공천을 하셨죠, 주는데 직접. 네. 근데 완전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팀킬이지 않습니까? 그거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부적절하면 어떠냐 이 얘기여서 제가 보기엔 논리도 좀 이상하고 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뭐 저렇게까지 그냥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밖에서 보기에는 네.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냥 윤호개인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정상적인 정당이면 누구라도 나서서 설득해서 주저앉혀야죠.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도
뭐 본인이 다소 억울한 심정이 있더라도 네. 이쯤에 이 상황에서 접는 게 타당하죠. 아니 본인이 계엄에 동조하진 않았더라도 그 정권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구속돼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비서실장이 자기는 정치 재개하겠다고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아요. 국민의힘에 이제 그런 권위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고 뭐 너는 뭐 괜찮냐 뭐 이런 심리들이 팽배한데 저게 이제 망조던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을 공천하면 진짜 망할 거고 공천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기 무소속으로 그렇죠. 무소속 출마해도 출마 가능성도 여러 개 손가락질 있었죠. 많이 받을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잘 고차 정리할까요? 네. 고차 방정식인 게 이게 이제 정진석에 대한 OX 문제가 아니고 장동혁 당대표의 다음번 총선 지역구 관련 거기까지도 다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김태흠 충남 그 지사 그 저 국회의원 보령서천, 시절 보령서천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흠 지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김태흠 지사가 그다 그 저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 28년 총선 총선 때 그 보령서천 뺏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마 주고 싶어도 못 줄 거라고 봐요. 뭔가 하나의 공천을. 고차 방정식이다. 그걸 풀어야 된다. 저희 아까 부산 얘기했지만 하정우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분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요? 하정우 전 수석이 이제 나와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서 뭐 물론 다 정치 신인인데 처음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한 주 정도 보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지난 한 주를 총평하자면 네. 너무 서둘렀다라고 서둘렀다. 생각해요. 서두르면은 실수도 하고 자칫하면 이제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뭐 선터는 논란. 네. 그게 이제 그분의 무슨 인격이나 뭐 인간 됨됨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네. 어쨌든 선거에서는 몇 가지 금기들이 있는데 그런 금기 중에 하나를 보인 거예요. 의도가 뭐였든 간에.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네. 이제 시장 돌다가 뭐 이른바 오빠 논란도 네, 마찬가지 훔친 논란.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거기서 부지불식간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북구 선거에 오는 게 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될 사람들은 이미 지지에 다 반영이 돼 있거나 흡수가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꼬리가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출동해가지고 민주당 색채를 드러내는 캠페인이 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맞는데 그냥 전재수한테 맡겨라 거기 선거를. 그렇죠. 이 지도부 찾고 가지 말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정우 신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안 되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좀 컨트롤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첫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굳이 구포시장을 가야 됐을까? 거기서 부산의 민주당 관계자들 두루두루 만나고 어떻게 선거를 할지 수기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국장도 그게 뭡니까? 누가 시장에 가는데 넥타이 그렇게 각 잡고 선거 치러본 사람 절대 그렇게 안 가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네, 성급했다라고 운동화 신고 보시는 이게 우아기 거군요. 벗고 와이셔츠 이렇게 걷고 이러고 가는 거죠. 유니폼 없더라도.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은 급하니까 막 서두르다가 초반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저게 이제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고 약간 정체되는 기미를 보이잖아요. 잘 돌아봐야 된다, 일주일을. 일주일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아마 그날이 아마 그 저기 입당식 맞아요. 하고 네. 저기 북갑에 처음 네. 내려가는 그날 오후에 이제 맞아요. 국보시장이 나타나는데 한 일주일 안에 판명이 될 거다. 그때 그렇게 그 두 분 다 반기문 말씀하셨죠. 전 유엔 사무총장 네. 사례 들어서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러는데 뭐 벌써 한 방이 아니고 한 두세 방 터진 것 같아요. 예, 손떨기하고 그 오빠야하고 그런 건데. 근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미성년이에요. 1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북구갑 그 선거운동 그 바닥 정보 이렇게 네. 쭉 한번 들어봤더니 뭐 정청래 대표가 데리고 다니면서 구포시장 인사시키는 그거 말고 평일에는 보통 해야 되잖아. 네. 지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딱 수행어 한두 명, 그냥 그 쇼츠 찍어줄 수 있는, 사진 찍어줄 수 있는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나홀로 뚜벅이 유세를 하는데 하정우 후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거기 민주당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가 붙어서 뭔가 안내를 해줘야지 이게 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정치적으로 1인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만 믿고 불쑥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뭐 충분히 당의 지원을 받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지도부도 자주 내려가는 거고. 네. 근데 그 지원도 본인이 잘 안 되는데 그 지원한다고요. 뭐 대리 시험 봐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처럼. 네. 근데 실제로 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당사자에게 뭐 손털기 논란도 당사자에게 상인들한테 가서 사과도 했고 뭐 관련해서 사과도 했지만 이게 민주연구원 부원장 SNS 글로 다시 한번 또 주말 사이에 한번 연휴 사이에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 호칭이 뭐가 문제냐? 근데 이런 논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는 후보들은 원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당사자하고 당대표가 이미 사과한 사안을 네. 굳이 당직자가 저렇게 불러내가지고 일종의 궤변이죠. 그로 인해서 더 논란을 만드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뭐 지웠다 그래요, 저 글을. 지웠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너무 좀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대표 시장에서 그 모습도 그렇고, 저런 당직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근데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지표들도 부산시장 선거도 많이 따라잡혔어요.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경남도 그렇고 네. 대구도 그렇고 다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특검법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수도권까지는 영향을 좀 덜 미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그 영남이나 네. 여기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너무 저런 말실수, 저게 불필요한 거예요. 뭘 저기다 당직자가 저걸 페이스북에다가 한마디 더 보태가지고 일종의 저 자기 과시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로얄티가 높은 사람이다. 쓸데없는 짓을 한마디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런 게 누적되면 선거에서 그런 이제 오만 프레임이 형성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4년 전 총선, 그 2024년 총선 때도 부산에서 꽤 이기고 있는 후보들이 많았어요, 민주당이. 근데 두 가지 패착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선거 지원을 나와가지고 부산을 돌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를 자극해서 결집시킨 요인이 됐고, 네. 수도권에서 양문석 후보 공천, 뭐 이런 등등이 그쪽의 표심을 자극해가지고 보수가 결집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도 세 개는 이긴다 이랬는데 결국에 하나밖에 못 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상황 같은 거를 반면교사로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여당이 뭔가 다 이긴 선거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법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특검법 얘기가 나오면서 야권의 공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하나로 목소리 낼 게 생겼다. 이거를 하는 거 봤더니요.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집권 세력의 그 핵심 이런 사람들이 다 권력에 취한 것 같아요. 권력 중독증 환자가 된 것 같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뭐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로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이런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의 오너 아닙니까? 그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사법 질서로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고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된다는 걸 알 텐데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은 뭐 속도 조절하자 해서 일단 지방선거 후로 처리 네. 시기를 미뤄는 놨는데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왜? 제1야당의 장동혁 지도부 체제라는 저 체제가 있으니까 뭐 우리 다 특급 도우미 역할 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 욕 먹지만 우리보다 더 그 뭐라고 할까 타깃이 되는 욕 많이 얻어 먹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밀어붙여보자 하는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만방자하게 이거를 가볍게 본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역풍이 막 일기 시작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해놓고 네. 엊그저께 이제 지방 뭐 시기 조절하자 하는데 그렇죠. 이게 청와대에서도 시기 메시지가 조절의 나왔고. 문제가 아니고 오죽하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이 어제 아침 사실에서 사설에서 이거 그냥 취소해야 될 문제지 연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잖아요. 일단
완급 조절은 하겠다. 청와대 메시지도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히 또 선거 이후로 미뤄놓는 걸 또 확정한 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이 원내대표 그렇죠. 선출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한병도 의원이 선출이 될 것 같은데 네.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면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모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 네. 조절의 문제만은 아니고 결국엔 내용 구조의 네. 문제인데 저는 특검으로 뭐 수사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에 네. 대해서. 근데 그게 명백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작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될 거고 아니면 원래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이 공소를 그렇죠. 취소할 거고 네. 그것도 아니라면 뭐 재심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정상적인 사법 절차 내에서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작 기소라는 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이 특검법 특검이 저 안에 사건을 그렇죠. 이관해서 공소 네.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둔다는 네. 거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건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사법 절차를 파괴한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저걸 쟁점으로 만드는 거는 이건 완전히 뭐랄까 자살골 넣는 거예요. 선거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게 불리한 전장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걸 불리한 전장을 만들고 상대한테 반격의 기회를 줍니까? 대통령도 뭐 수기해라 이러면서 시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기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건 하면 안 됩니다. 고집하면. 그래서 그 내용의 재검토까지를 포함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다 밀어버려야지 이게 더 이상 선거에서 쟁점이 되면 영남에서 안 끝나요. 경기도까지. 예, 영남에서 안 끝나고 수도권까지? 수도권 서울로 올라온다.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이제 수도권 후보들뿐만 아니라 김부겸 후보 네. 다들 걱정하는 메시지를 신중해 달라 예. 당에서 좀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영남권 쪽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정말 아까 그 얘기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 최근에 보면 그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 전통적인 지지자들 중에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는 분들이 네. 선거를 포기하거나 차라리 그 장동혁 체제 빨리 망하라고 민주당 찍어주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역투표 얘기하시던 예, 분들. 무투표, 역투표 제가 여기서 몇 차례 네. 얘기했. 그런 분들이 야 이건 아니잖아. 그런 분들이 다시 결집하는 거예요. 정말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판은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예, 선거 전략상으로도 네. 이거는 뭐 대형 그 저 자살골입니다. 그 실제로 이걸로 야권이 좀 공조를 한다라면 그 전보다는 공조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거 연대로까지도. 뭐 지금 그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한번 뭐 했죠. 연석회의 네. 했고 오늘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뭐 공동 그렇죠. 기자회견을 네, 영남권에서도 한다고 한다는 하는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네. 선거 연대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사안에 대한 연대는 분명히 하는데 그게 선거 연대까지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될 허들들이 많고 아니 무엇보다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걸림돌이 되죠. 결국에 이게 이제 전륜 선언은 하긴 했지만 네. 그 선언문 거의 찢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찢다시피 했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그 대표나 개혁신당이 그 정당의 정체성이나 또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그 정치적 방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급하다고 단일화한다 이러면 사실은 그 제3당은 이후에 왜 있는데 그럼 이 당은 근데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쉽게 이게 바로 선거연대로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네. 오세훈 시장하고 원래 관계도 있고 또 선거 이후에 무슨 뭐그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연대 뭐 이런 네. 것도 점쳐지잖아요. 제한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서울 같은 데서. 뭐 그 가능성 이외에 전면적으로 당대당의 선거연대 이렇게는 안 갈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네. 조홍천 전 의원이 사실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고 제안자잖아요. 경기 지역, 네, 제안자. 경기 지역에서는 사실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추미애 후보에 맞서서 저는요 좀 그 추미애 후보에 맞서서 야권이 제대로 해보려면 조홍천 양양자 좀 이거 뭐 여기서 토론 한번 주선해 주시고 토론을 한번 네, 그래갖고 그 뚜쟁이 역할 좀 해주세요. 모아서 이제 토론을 좀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단일 후보가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조금 논의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 장동혁 대표는요 한동훈만 아니면 다른 연대는 다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냥. 아, 개혁신당과는 물론 열어놓긴 아니, 이제 개혁신당이 안 했습니다. 하려고 그러죠. 장동혁 대표하고. 아, 개혁신당의 생각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